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지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원사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잘 감당케 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건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의 여정에 주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여정의 결과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빌이 하나님 앞에 하나둘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혜린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윤영순 어른씨를 놓고 기도합니다. 유양모 연수사의 모든 여정과 그 마무리 과정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우리 하중이, 그리고 우리 민중이, 그리고 조도영 성도님, 강미라 성도님, 문정란 성도님, 김성탄, 이서정 성도님의 믿음을 지켜주시사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그 기초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손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라가는 과정처럼 우리 김혜린 성도의 신앙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하 권사님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박현숙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명 권사 동생 한용규 성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식필 권사님의 장인어른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립선 암 3기라고 합니다. 그 모든 여정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친자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우식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다리목교에 예비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마쳐졌다 여겨주시면 언제든지 초청하여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힘쓰며 애썼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고자 할진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집중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 20절. 벌써 5월이 끝났네요. 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다음 주 우리 초하루입니다. 월요일날 새벽, 초하루 새벽부터 시작하고 월요일날은 초하루 새벽을 했으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할게요. 화요일날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월요일날 새벽부터 우리 같이 한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주일날도 창세기하고 또 수요일도 창세기하니까 조금 더 좀 이제 익숙하게 머릿속에 좀 잔상처럼이라도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결혼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쌍둥이가 서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의 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애쓰던 야곱이 장자권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나중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도망가던 그 해에 갑자기 잠들었는데 돌베기를 하고, 근데 하늘에서 뭐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베델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가던 길을 떠나는데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 근데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있는데 라헬을 보자. 그리고 라헬을 보자 더 마음이 동한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행복한, 어찌 보면 야곱이 평생애를 175년을 살면서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마 이때가 아닐까. 평생 도망자, 긴장된 상태, 뭔가를 쟁취하려던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오직 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네? 모르겠어요? 이런 사랑 지금 다시 하면 안 되죠. 그죠? 같이 사는 사람하고 해야죠. 근데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랑이 될까? 다시?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건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운동하면서 듣는 것도 있다가 이제 보는 게 하나 생겼는데 EBS 다큐 프라임이 굉장히 잘 만드네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냥 이제 뭐 여유 있을 때 요즘 뭐 쇼츠나 뭐 이런 거 많은데 보니까 EBS에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더라고요. 제목이 이건데요. 앙트레플래너 경제 강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앙트레플래너가 프랑스 말인데요. 육부작인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앙트레플래너라는 요 육부작을 통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봐도 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앙트레프레너라는 이 프로그램의 이 단어는, 앙트레프레너는 프랑스 말인데 단순한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원래 단어래요. 기업가 정신. 근데 창조적 파괴자, 개혁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트레프레너가 나타난 그 시기에 항상 경제 강국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앙트레프레너는 누굴까? 요걸 찾아가는 게 요 6부작의 내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존재했던 그 앙트레프레너. 그냥 멈춰있는 시간같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개혁을 나타낸 사람. 1부작에는 창조적 파괴자들이라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누굴까요? 콜럼버스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걸 첫 번째 개척자 앙트레프레너로 읽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새로운 땅을 찾아냈고 그 땅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1부의 개론을 열고요. 2부에 가서는 동인도회사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나라 동양척색 주식회사 같은 거죠. 사실은 식민지가 시작되는 회사인데 가장 많은 당시에 부를 누렸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앙트레플레너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조목조목 하나 찍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앙트레프레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창조적 소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기업가 정신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을 얘기한다면 5부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록펠러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철강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6부에 가서는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앙트레프레너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앙트레프레너를 만들어내는 더 기반이 있더라는 거죠. 6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기반이 만들어져야 앙트레프레너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시스템, 공정한 기회, 특허 보호. 요 세 가지가 부여되면 그 시기에 꼭 맞는 개혁가, 창조자,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는 기업가 정신이고요. 개혁을 이루는 창조적 파괴가를 얘기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누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 근데 여기서 하나를 제가 조금 더 보게 된 게 이 단어였어요.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사람. 앙트레프레너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던가 어떤 드라마를 보던가 영화를 보던가 어떤 다큐를 보면 그걸 제 말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래야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도 인정해 주고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내게 되려면 내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나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은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뭔가 배웠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건 그걸 내 언어로 바꿀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앙트레프레너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줬어요. 특별히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게 4부인데 4부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인데요. 백만장자의 영국인 기업가입니다. 영국 버닝엄의 소하우스라는 공장을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제 공장은 물레방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강가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올 만큼 굉장히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그 공장 소하우스가 이렇게 되죠. 원제품 창고, 전시봇을 주물 작업장에서 모든 게 다 연결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분업화 그래서 대량 생산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제임스 와트 들어보셨죠? 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트가 한 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증기기관. 네. 당시까지는 뭐였을까요? 화력, 수력, 풍력.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에너지원. 근데 문제는 풍력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수력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화력은 돼요. 근데 화력은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태워야 되죠. 뭔가 소비돼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목재 그리고 석탄. 근데 이걸 가지고는 그 대량의 생산물을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증기기관인데 원래는 뉴커머 엔진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와트가 원래 사실은 전기기관을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프랑스 사람이 먼저 만들었고 근데 프랑스 사람은 만들었는데 신교 말 그대로 개신교인이었대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그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도 사용도 못 해보고 쫓겨났대요. 그래갖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에 왔다가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만들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엔진을 만들어 비로소 최초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을 만들긴 했지만 석탄을 돌려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다 보니까 석탄의 양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라고 합니다. 1769년에 증기기관에 특허를 냅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앙트레프레너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독점권, 그러니까 그 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인데 당시에 1769년에 특허를 제출받고 1801년까지 증기기관은 와트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와트가 드디어 1776년에 증기기관을 만들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건데 증기기관 차가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전역이 말로 달리다가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니 좀 더 교통체증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교통체증이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육지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데서도 하자. 그래서 바다로 띄우기 시작한 게 증기기관 선이 되죠. 그래서 비로소 영국이 그때부터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도시를 하루 이틀에 갔던 거를 기관차가 1시간, 2시간에 가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면 45km를 가공해서 5만 시간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300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줄어요. 이게 실력은 뭘까요? 시간을 단축해서 사는 거죠. 그게 앙트레프레너. 이게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절대적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상대적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여러분이 아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절대적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축약해낸 게 와트였던 거죠. 이 절대적 시간을 최소화해서 가장 많은 효율을 뽑아내는 건데 카이로스라는 건 치과 의자에 앉아있는 스캔 5분, 꿀밤적인 5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치과 의자에 앉아있을 때 5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1시간 같고 2시간 같거든요. 스캐너에서 앉으면 20분 스캐너인데 와 진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피곤할 때 잠깐 눈 감았는데 5분 그냥 후딱 가버리거든요.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면 상대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시간은요, 내가 눈 깜짝했는데 확 가버리고요. 어떤 시간은 정말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어도 안 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이겨내고 만들어내는 게 실력. 근데 이 실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혜로운 능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게 바로 29장 20절이라는 거죠. 29장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무료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똑똑해지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면 시간을 단축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 많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면 그 많은 시간을 너무나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한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얘기한대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뭐냐면 에토스는 인격적인 것들, 파토스는 감정적인 것들, 로고스는 논리적인 걸 얘기한대요. 사람을 설득할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데요. 에토스가 60%가 필요하고요. 파토스가 30%가 필요하고 논리가 10%면 가능하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논리적인 것이 잘 갖춰져야 사람을 설득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힘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감정적인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리적인 것들이 우리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놨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의 힘은 똑똑함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인 데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논리는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해요. 논리는 논리일 뿐이죠. 그걸 대항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힘이 있다는 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AI 시대에는 감정적인 사람들보다 논리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겁니다. 왜요? AI를 더 많이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인격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돼야 앙트레프레너라는 아까 말한 건강한 개혁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시간을 단축해 살아도 지혜와 논리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라고 할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여러분에게 아까는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단축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되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랑의 회복으로 주 안에 앙트레프레너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살만한 세상, 오늘 하루가 참 가치 있게 지나갔다. 오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되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랑의 회복으로 주 안에 앙트레프레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